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죠. 저도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번 제가 경험한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남겨서 좀 여러분도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먼저 좀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인과관계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좀 인과관계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결과인 거죠. 그래가지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수반이 될 때 행복을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인과관계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모든 일을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그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더 그 시간과 연관시켜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게 인과관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떤 경우는 야 그건 원인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이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일단은 근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갈 때 지금 현재 시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 현상을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 이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조금 과거에 제가 차를 타고 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원인과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현재를 결과라고 본다면 과거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거도 현재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결과로 보면 그거에 또 과거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운전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하나의 결과로 보면 그 결과의 원인은 좀 전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으니까 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운전을 한 것을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 그거의 원인은 제가 그 좀 전에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그럼 차를 탄 건 결과고 그 전에 있었던 집에 있었던 게 원인인 거죠. 즉 내가 차를 타기 전에 집이 아닌 뭐 다른 곳에 있었거나 했다면 그 차를 안 타고 다른 걸 했을 수도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여기에 왔죠. 제가 그 행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그거에 대한 결과다. 또 그것도 현재도 원인이 되면 미래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시간이 흐르면 원인과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원인이 또 결과를 낳고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멈춘다면 인간관계가 또 멈추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흐른 이상 인간관계는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행복이라는 결과도
인간관계에 정복하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원인을 찾는 것, 그 원인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 원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여하에 따라 행복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을 보면 대충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면 굉장히 인상이 되게 잘 웃어요. 잘 웃고 뭐 항상 웃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항상 웃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들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한숨만 쉬고 인상만 쓰고, 예, 항상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되게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많이 웃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행복을 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과 행복을 많이 못 느끼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또 어디에 속하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들을 더 잘 찾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그 원인을 잘 못 찾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 인과관계 원인들을 잘 알고 그 원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한 이제 행복을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행복의 원인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 영상의 시작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이 영상에서. 근데 간단하게 딱 얘기할 수 있다면, 예, 짧게 끝나는데 당연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요약해서 끝내겠지만, 예, 좀 더 여유 있게 뭐 차라도 드시면서 좀 이 영상을 앞으로 좀 계속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복의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우리가 살면서 예시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그동안 살면서 내가 했든 의도를 안 했든 간에 행복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거나, 그래서 그때 행복한 적이 있었어요. 내 기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굉장히 사이좋게 저녁 먹고 막 얘기할 때, 그때도 그 가족애를 느끼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는 뭐 친구들하고 되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떠들 때도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때, 또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상위권에 들었다거나, 또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을 했다거나, 그렇게 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그 큰 일 말고도 소소하게도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소확행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맛있는 거를 좀 싸게 사서, 가성비 있는 걸 사서 먹었는데 되게 예상보다 더 맛있었을 때, 네, 소확행이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하는데 되게 날씨가 좋고, 그리고 산책할 때 햇빛이 온도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만들었을 때, 그때도 행복하죠. 등등. 아니면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1등을 했다거나, 축구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었다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내가 뭐 어떤 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례들이 행복의 그럼 원인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은 결과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행복의 원인인가 해서 그것들 막 다 적었어요. 적어서 막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뭐 20개, 30개, 40개.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같이 그때 점심 저녁을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가족들하고 저녁을 수백 번 수천 번 먹었는데 행복은 항상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아무 느낌도 그냥 밥만 먹어야 말도 없고, 또 어떨 때는 가족들끼리 막 티격태격 합니다. 예. 어떻게 행복해요? 예. 밥맛도 떨어지고. 예, 이렇듯이 내가 아까 나열했던 것들, 뭐 돈을 벌어도 행복할 때가 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돈 말고 다른 게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막 떠들 때 되게 행복했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순간들을 막 나열을 했는데 그게 그 순간에는 행복했지만 항상 행복하진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이렇게 흐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행복이 계속 그 상황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 행복의 사례들을 나열해보니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행복의 원인을 찾고 싶은데 그 사례들을 통해서 그 원인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복의 원인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전에 행복했던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 내일 또 만나야지, 난 그럼 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내일 만났을 때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의 예측이 이렇게 불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동안의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시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행복의 예시들은 모두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취업, 공부, 회사, 운동, 대회 등등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접하게 되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건 뭐냐, 바로 나를 간과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이 힌트를 줬습니다. 예. 자, 행복의 원인들로 예시를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은 다 내가 아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고대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행복의 원인을 찾는데 나 자신은 없었어요. 예. 내가 바라보는 대상들만 나열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1900년도에 또 천재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이유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수학과 물리학에서 만들었던 공식들이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것들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거에 수립했던 수많은 공식들은 다 수정도 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고대의 소크라테스와 1900년도에 태어난 아인슈타인이 서로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상대성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네. 좀 가까이서 좀 얘기할게요. 헬리콥터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그거예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뭐 속도, 방향, 그거를 막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앞서 나의 변화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뭐냐? 분석 당사자입니다. 분석 당사자가
어떤 대상을 분석할 때 나 자신부터 분석을 하고 그걸 끝낸 다음에 그 대상을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도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때 그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성 이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성 이론은 뭐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바라본 사람이 이 비행기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30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속도는 300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이 사람은 공식에 따라서 속도를. 근데 이쪽에서 바라본 사람은 비행기가 나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계산했더니 300이 아니라 100이라는 속도가 나온 거예요. 내 쪽으로 오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훨씬 느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은 뭐냐, 이쪽 사람이 하는 거나 이쪽 사람이 하는 거나 모두 자기 자신에 맞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맞는 의미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 결과값은 300이나 100이나.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비행기의 속도를 계산하면 300이 아니라 400, 50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더 빨라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 봤을 때 비행기가 더 느려 보이는 거고, 45도에서 봤을 때는 또 20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듯이 비행기의 속도는 이쪽에서 봤을 때 300이어서 300이라고 고정했을 때 시절이 있었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관측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대상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 대상을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대상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요약을 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그 변화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나 자신도 변하고 있으니 나 자신의 변화부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을 쳐다보고 그 대상이 변화하는 거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순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의 원인을 찾다가 내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례들을 나열을 해도 보니 그때 다르다.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랑 만났을 때 저번에 너무 행복했어, 얘기하면서. 근데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약속을 잡았어요. 왜? 걔를 만나면 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럼 만났는데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도 변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나도 또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변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상황들, 그 상황들도 어떻게 변할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이런 상황들이 변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너를 알겠느냐. 예. 맞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 내 자신을 나는 과연 얼마나 알았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예.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다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처한 상황들도 변할 거죠.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때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변화하는 나와 그 변화하는 세상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할 때 먼저 나부터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 말고도 수십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그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너 자신부터 분석을 해라. 에 따르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고 그게 나라고 치면 나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두 가지의 상호 교류라는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서로 지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르게 보는 그 지구들은 나름의 의미 있는 지구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 이름은 김찬일이고요. 김찬일이 살고 있는 지구는 제 친구 홍길동이라고 있어요. 그 홍길동이라고 있는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죠. 물론 그건 절대적인 의미의 지구인데,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은 얘기하는 거죠. 각자 바라보는 지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김찬일이 바라보는 지구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바라보는 지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두 지구는 각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당신이 바라보는 그 세상과 저 김찬일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세상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과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바라보는 그 세상,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겁니다. 두 가지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 그리고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은 각자 바라보는 세상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그 둘이 교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뭐냐, 나 자신의 존재가 너의 삶의 절반의 의미를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절반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바라보는 그 세상이 절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둘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한테 주고 이 세상이 나한테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은 이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두 가지가 서로 교류하고 있으니 그런데 너 자신도 변하고 있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도 변하고 있어. 그래서 그 교류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너 자신부터 분석을 해. 이 말은 뭐냐? 너 자신의 변화부터 알아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변화부터 알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변화도 그 다음에 알아야겠죠. 예. 그래야 서로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를 분석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생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큼 중요하니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한 결과 저는 나 자신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 자신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일단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나의 목적인데, 그러려고 봤더니 내가 굉장히 막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세 가지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더라.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냐? 나는 지덕체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지덕체. 예.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지덕체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력이에요, 지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도.
덕,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 그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로 좀 쪼갤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행복해지거나 나의 지식이 늘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덕, 나의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짐을 느끼면 또 행복해져요. 채, 나의 몸이 더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나의 운동신경 등이 향상돼서 달리기에서 1등하거나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몸의 능력이 좋아졌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 지, 나의 똑똑한 능력이 향상되면 행복해지고, 덕, 나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며 행복해지고, 채, 나의 몸의 능력이 향상되면 행복함이 더 커지더라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는 이루어져 있고 지덕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각각이 행복을 일으키는데 다 기여를 하는구나.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미분을 좀 활용을 합니다. 제가 미분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근데 나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난 하나의 존재잖아요. 나의 하나의 존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나의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찾을 때는 이제 미분이 적용되는데요. 변화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는 변한다. 나는 변하는데 나의 지적 능력도 변하고, 덕, 나의 심리적인 마음도 변하고, 채, 나의 체력적인 능력도 살면서 계속 변해요. 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그 세 개들이 변해서 종합적인 나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나의 종합적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 미분은 뭐냐?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은 뭐냐? 변화가 얼마나 심하냐를 계산하는 게 바로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을 구한다면 그 결과값은 이제 지덕체 중에 덕이 가장 죄송합니다. 마음의 미분값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무엇이냐? 미분값은 뭐냐면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예요. 그래서 dx분의 dy로 표현하는데, 아무튼 단위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오늘 하루라고 보죠. 오늘 하루의 변화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는 거예요. 지덕체 중에 제가 오늘 하루에 공부를 해도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제가 물론 책을 보면 몇 페이지 볼 수 있겠죠. 하루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도 내 지적 능력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해요. 제가 오늘 하루 팔굽혀펴기 쪼그라뛰기 해서 체력적인 능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해진 하루 안에 높일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는 오늘 하루에도 아침에 굉장히 행복했다가 점심에 우울했다가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미분값이 이 세 가지 중에 이 마음의 덕에 해당하는 마음의 변화가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변하는데, 그 변해서 나 자신의 행복감도 변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지덕체 중에 가장 크게 변하는 애가 바로 덕이더라, 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나 전체의 변화에 굉장히 거대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그런 것을 이해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나의 변화를 알려면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의 마음의 변화를 좀 알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변화도 거의 대부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나와 내가 바라보는 세상 두 개의 서로 상호작용인데, 근데 나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아인슈타인과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나 자신부터 분석을 하라고 했으니 나 자신의 변화를 분석을 해보려고 보니 세 개로 이루어졌고 지덕체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변화가 단위 시간 내에 가장 크게 변하니
나의 마음의 변화만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나 전체의 변화도 굉장히 상당수 예측하고 다룰 수가 있겠구나, 분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근데 자, 이제 나에 대해서 지덕체 중에 나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 일단 여기서 나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상을 또 볼게요. 이 세상을 그럼 봅시다. 예, 내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이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아닌 뭐 자동차, 버스, 옷, 이런 물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전 세계 이제, 그리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에 따라서, 특히나 아인슈타인에 따라서 이 세상은 관측자가 보는 세상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 즉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뭐 저쪽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 그런 일어나는 변화들까지도 내가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뭐냐, 절대적인 지구가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세상을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소통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나고 인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거리들,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그런 뭐 바람, 환경, 공간, 회사, 집, 계단, 마을, 내 주변 산책로, 이런 것들이 나의 세상인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과의 교류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나를 분석했듯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도 막 변하는데 그 변화 중에서도 미분값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인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도 쪼개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세상이 중에 단위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변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인지하는 전체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보면 뭘 알 수 있냐?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뭐 사람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그리고 뭐 자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인지할 때 가장 단위 시간 내에 많이 변하는 건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미분값이 높고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 자신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나의 마음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똑같은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분석한 방법으로 했더니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전체 변화에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바로 나만 분석을 해도 세상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나를 분석하지 않고 이 세상만 계속 보다 보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나와 내가 인지하는 세상에 교류를 하는데 나는 나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건 나의 마음의 변화이고, 내가 교류하는 이 세상, 내가 인지하는 이 세상에 가장 결정적인, 이 세상도 변하는데 그 세상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들끼리의 교류를 보자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왜 중요하냐고요? 가장 변화에 결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깐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행복의 이제 원인을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35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방 끝나면 좋겠는데 좀 더 좀 가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행복은 하나의 결과이고, 인간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관계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사례들, 친구를 만날 때 행복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행복하고, 여행 갈 때 행복하고, 이런 걸 다 적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다 행복의 원인이라고 대입을 해봤더니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적었던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세상에 대한 것만 나열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을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나 자신부터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나는 변하더라. 근데 그 변화의 결정적인 거는 나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래서 나의 변화에는 나의 마음의 변화가 결정적이고, 또한 그 나와 교류하는, 나와 소통하는 내가 인지하는 이 세상은 역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속의 마음들, 그 마음이 가장 내가 인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이 세상,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분석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행복을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찾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건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결정적이고, 그 교류에 핵심 열쇠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예, 35분이 넘었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예, 전 좀 빨리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이 정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알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일이나 뭐 아무튼 시간 날 때 좀 찍을게요. 저도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의 교류에 내 행복의 원인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열쇠가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기까지 지금 보신 당신은 되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3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신 거니까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을 또 올릴 때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을 또 아마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올릴 예정인데, 이제 명칭을 제가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오늘은 이제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가로 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올려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좀 유익하셨다면 그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도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예, 꼭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다음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부 김찬일이었고요. 저는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제 연락처는 010-3018-7228입니다. 3018-7228. 혹시 표고버섯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 좀 깨알 홍보 마치고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